이 쓰레기 같은 놈! 이 더러운 짓! 오늘로 끝이다! 안 돼! 벽돌을 든 70대 노인과 그를 막아서는 젊은 사장.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손주를 위한 한 할아버지의 사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 앞에 떡볶이집 새로 생겼는데 진짜 맛있어요. 12살 손주 민수가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책가방을 현관에 툭 내려놓고는 거실로 뛰어들어와 할아버지 곁에 앉았죠. 그래? 어디에 생겼다고? 70이 넘은 할아버지 박종수는 독서용 안경을 벗으며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학교 정문 바로 앞이에요. 몇 달 전에 문 열었는데 우리 반 애들이 다 거기 가요. 떡볶이도 맛있고 순대도 맛있고 김밥도 정말 맛있어요. 민수는 손을 이리저리 흔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서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맛있어? 그럼 할아버지도 한번 가봐야겠네. 정말요. 같이 가요. 민수는 두 손뼉을 마주치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분식집에 가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금요일 오후, 할아버지는 민수와 함께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와 나들이를 하는 기분이 좋았어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신나게 걸으며 계속 떠들어댔죠. 할아버지, 사장님이 정말 친절해요. 우리가 가면 항상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거든요. 그리고 떡볶이 국물도 더 많이 줘요. 그래? 좋은 사장님이구나.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자 맛있는 우리 분식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해 보이는 가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어서 오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차림새의 인상도 선해 보였어요. 민수 말대로 정말 친절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랑 같이 왔네. 어서 앉아. 사장이 민수를 반갑게 맞으며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때 할아버지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곳곳에 크고 작은 인형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계산대 위에도, 벽면 선반에도, 심지어 테이블 구석구석에도 온갖 종류의 인형들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곰 인형, 토끼 인형, 강아지 인형, 고양이 인형까지. 크기도 제각각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작은 것부터 안아줘야 할 정도로 큰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색깔도 온갖 색이 다 있었죠.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정말 화려했어요. 떡볶이 곱빼기 하나, 순대 하나, 김밥 하나 주세요. 민수가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사장은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라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할아버지는 가게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인형이 정말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를 정도였죠. 아이들은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왠지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인형들 귀엽죠? 우리 반 여자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민수가 벽에 걸린 큰 토끼 인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귀여워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뭔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귀엽긴 하네. 그런데 참 많구나. 사장님이 인형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매주 새로운 인형이 생겨요. 민수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귀여운 인형들일 뿐이었겠죠. 곧 뜨거운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국물이 빨갛고 진해 보였죠. 민수는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 호호 불어가며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드세요. 할아버지도 한 입 맛을 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적당히 매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순대와 김밥도 맛있었어요. 사장은 중간중간 테이블로 와서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친절한 사람 같았죠. 정말 맛있습니다. 민수가 자꾸 자랑하더니 이유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해 주니까 더 정성껏 만들게 돼요. 사장의 대답도 자연스럽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은 자꾸만 주변의 인형들로 향했어요. 정말 많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형이 필요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장님, 인형을 정말 좋아하시나 보네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둘씩 늘리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어요. 사장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할아버지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인형들이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와 민수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인형들로 가득한 그 가게가 왠지 모르게 이상했거든요. 할아버지와 민수가 분식집을 나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가게 안 가득했던 그 인형들 말입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민수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분식집 생각이 나서. 아, 맛있었죠? 다음에 또 가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민수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응, 오늘도 분식집 갔어. 사장님이 또 새로운 인형 가져다 놨더라. 진짜 귀여운 강아지 인형이야. 민수가 신나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도 내일 보러 갈래. 사장님이 인형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구해오시는 거야? 몰라. 그런데 정말 많아. 이제 벽에도 다 붙일 수 없을 정도야. 할아버지는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인형이 생긴다고. 그것도 그렇게 많이? 다음 날 토요일, 민수는 친구들과 또 분식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집에 남아 계속 그 분식집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인형이 필요한 걸까요? 오후가 되어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랑 분식집에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떡볶이를 먹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눈에는 배경에 있는 인형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인형이 많네. 네. 오늘도 새로운 인형들이 또 생겼어요. 사장님이 아이들 좋아한다고 계속 사다 주시나 봐요. 민수는 사진을 이리저리 넘겨가며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모든 사진에 인형들이 가득했어요. 테이블 위에도, 벽에도, 심지어 바닥에도 인형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이상한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진들과 달리 화면 한쪽 구석에 뭔가 이상한 것이 찍혀 있었거든요. 민수야, 이 사진 좀 다시 보여줄래? 어느 거요? 민수가 사진을 다시 화면에 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구석에 하얀 빛 같은 게 번쩍하고 찍혀 있었거든요. 이 빛은 뭐니? 어디요? 민수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섬광이 사진에 찍혀 있었어요. 이상하네. 이거 언제 찍었지?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 아니요. 저희가 찍은 사진이 맞는데 이런 빛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섬광은 분명히 카메라 플래시 같은 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빛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이 너희를 찍었나? 아니요.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손님이 저희뿐이었거든요. 민수의 대답을 들은 할아버지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다른 손님도 없었는데 이런 섬광이 어디서 온 걸까요? 사장님은 뭐하고 계셨어? 음식 만들고 계셨어요. 주방에서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섬광의 방향을 보니 카운터 쪽에서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 말로는 사장이 주방에 있었다고 했죠. 민수야, 혹시 사장님이 너희 사진 찍어준 적 있어?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찍었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섬광은 뭘까요? 그리고 가게 안 가득한 인형들은 또 뭘까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사진이 신기해서. 할아버지는 민수를 안심시키려고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분식집과 인형들,
그리고 이상한 섬광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내일 다시 한번 그 분식집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말이에요. 뭔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오전,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던 그 분식집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 잠깐 나갔다 올게. 할아버지는 조용히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일요일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해보니 아직 문을 열지 않았더군요. 간판에는 오전 11시 오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 11시가 되자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깔끔한 차림새였어요. 사장은 할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아, 네.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길이어서요.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가게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인형들이 가득했어요. 며칠 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인형들이 여기저기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인형이 정말 많네요. 아, 네. 아이들이 좋아해서요.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차 준비하는 동안 좀 둘러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인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크기도, 종류도, 색깔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인형들 중 일부는 아직 상표나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최근에 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인형들은 낡아 보였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 인형을 언제부터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가게 연지 얼마 안 되어서 시작했어요. 아이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사장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매번 새로운 걸 보고 싶어 해서요. 그래서 계속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일까요?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특별한 인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계산대 뒤쪽 높은 선반에 놓인 큰 곰인형이었어요. 다른 인형들과 달리 그 인형만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 곰인형은 특별한 건가요? 할아버지가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장이 뒤를 돌아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저건 그냥 장식용이에요. 참 크네요. 네. 좀 커요. 사장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곰인형을 계속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사장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차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마시며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카메라 같은 게 보였거든요. 저건 보안 카메라인가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 네. 요즘 도난 사고가 많아서요. 사장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손님 쪽을 향해 있네요. 할아버지의 지적에 사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전체적으로 보려고요. 할아버지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뭔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와 또 놀러 오세요. 사장이 웃으며 배웅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인형들, 이상한 카메라, 그리고 사장의 어색한 반응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다 왔어.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분식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오늘도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민수가 밝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였어요. 가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거든요. 오늘은 할아버지 혼자 있을게. 민수만 가서 재미있게 놀아라.
네, 알겠어요. 민수는 신나게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남아서 계속 그 분식집에 대해 생각했어요. 정말 단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장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오후가 되어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휴대폰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알 수 없는 섬광이 찍혀 있었거든요. 민수야, 또 이상한 빛이 찍혔네. 정말이네요. 이상해. 민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기억나지 않아? 네, 전혀요. 저희는 그냥 먹고 사진만 찍었는데. 할아버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내장. 다음 날 월요일 저녁, 마을 회관에서 정기 주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오늘은 꼭 분식집 이야기를 꺼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박 어르신. 이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곧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마을 안전, 쓰레기 분리수거, 도로 보수 등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오갔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자유 발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어르신. 말씀하세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어요.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분식집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시작하자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 분식집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분식집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뭐가 이상한데요? 옆자리에 앉은 김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가게 안에 인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손주 휴대폰에 이상한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휴대폰에서 본 섬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 그거요? 저희 애도 그 분식집 자주 가는데 별 문제 없던데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인형도 아이들이 좋아해서 놓은 거 아닌가요? 요즘 사장님들이 그런 거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다른 아주머니도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세요? 매일 일찍 와서 청소하고 음식도 정성껏 만들어주시고. 맞아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 다른 분식집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오히려 분식집 사장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휴대폰 사진에 이상한 빛이. 어르신, 요즘 휴대폰이 워낙 예민해서 그런 거 자주 생겨요. 별거 아닙니다. 젊은 아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렌즈에 먼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저희 애 휴대폰에도 그런 거 자주 찍혀요.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인형도 너무 많고 사장님 행동도. 박 어르신, 혹시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업자들은 아이들 마음을 끌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요. 인형 놓는 것도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 애가 돈이 모자랄 때도 나중에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무슨 이상한 일을 하겠어요.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분식집 사장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사람이 그런 분식집 차리기도 쉽지 않은데. 맞아요. 성실하게 장사하는 분한테 이상한 의심하면 안 되죠. 주민들의 말을 들으며 할아버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요? 그래도 조금은 주의 깊게 봐주시면. 할아버지가 다시 말해보려 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관심을 잃은 것 같았어요. 어르신, 나이 드시면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괜찮은 분 같은데요. 애들도 다 좋아하고 음식도 맛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죠. 이장님이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주민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어르신,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몸이 어디 아프시거나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요. 주민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핀잔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심스러워서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민 모임은 어땠어요? 응, 별거 없었어.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안일한 걸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분명했거든요. 주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혼자라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그 분식집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주민 모임에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다음 날, 할아버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 산책 좀 하고 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분식집 사장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거든요. 학교 앞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는 분식집이 잘 보이는 건너편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분식집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성실한 사업자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분식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오후 4시쯤 사장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에 잠깐 외출 팻말을 걸고는 어딘가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은 학교 뒤편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죠. 골목길 중간쯤에서 사장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건물 모서리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후, 그 남자가 사장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장도 자신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상대방에게 줬어요. 분명히 뭔가를 주고받는 거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긴장했습니다. 뭘 주고받는 걸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요? 그때 바람이 불면서 그 남자가 들고 있던 봉투에서 뭔가가 날렸습니다. 종이 같은 것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두 사람은 놀라며 급히 종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몇 장은 바람에 날려서 할아버지 쪽으로 왔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것들은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분식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인데 아이들은 자신들이 찍히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 휴대폰에 찍힌 그 이상한 섬광의 정체였던 거예요. 누군가 몰래 아이들을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자세히 보니 사진 속 아이들 중에는 민수와 민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분식집에 갔을 때의 모습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이쪽으로 날아왔는데. 그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사진들을 주머니에 넣고 몸을 숨겼어요. 그냥 두죠. 어차피 바람에 날아간 거 하나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분식집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니까. 들키면 큰일 나요. 알아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두 사람은 잠깐 더 찾아보다가 포기하고 각자 갈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을 움직이려다가 실수로 발밑에 깡통을 차버렸어요. 깡통이 굴러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누가 있나? 분식집 사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거기 누구야? 나와. 사장이 할아버지가 숨어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했어요. 할아버지?
사장이 할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뭘 하고 계신 거죠? 왜 여기 숨어 있었어요? 사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 속의 사진들을 꽉 쥐었어요.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뭘 봤죠? 사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정말요. 혹시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사장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위험을 느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요. 혹시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할아버지는 위험을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지만 사장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주머니를 보여주세요. 사장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왜 그래야 하죠? 할아버지,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장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냥 가세요. 안 됩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봤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걸 어디서? 바람에 날린 걸 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아이들을 몰래 찍어서 누군가에게 주고받는 거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사장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갑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그냥 저에게 주세요. 사장이 손을 내밀었지만 할아버지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이요. 하하,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더러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시끄러. 늙은이가 아는 척 하지 마. 사장이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사장이 더 빨랐어요. 사진 내놓으라고. 사장이 할아버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놓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놓지 않겠다. 이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 닥쳐. 이를 키우지 마. 두 사람은 사진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분노로 인해 힘이 솟았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사장이 들고 있던 가방이 보였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카메라 같은 장비들이 보였어요. 저게 뭐죠? 몰래 촬영하는 장비인가요? 할아버지가 소리치자 사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관계없어. 그냥 가. 안 갑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순 없어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사장의 가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장이 막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할아버지는 가방 안에서 카메라와 여러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몰래 촬영용 장비들이었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네 더러운 짓. 오늘로 끝이다. 할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닥에 내리쳤어요. 안 돼. 사장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며 부서졌어요.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하나씩 집어서 바닥에 내던졌어요. 렌즈, 삼각대, 메모리 카드까지 모든 걸 부숴버렸습니다. 미친 늙은이, 뭐 하는 거야? 사장이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밀쳐내려고 했어요. 당신 같은 놈은 감옥에 가야 해. 할아버지도 사장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버텼어요. 놓아. 늙은이가 절대 안 놓는다. 경찰 올 때까지. 두 사람은 계속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사장은 할아버지보다 젊고 힘이 셌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 되어 찾아온 거였어요. 민수야, 여기야. 어른들 불러와.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보고 놀라며 뛰어갔어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민수의 외침을 들은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할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주세요. 아이들을 몰래 촬영했어요. 할아버지가 사진들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주민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단 사장을 붙잡았어요. 뭔 일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몰래 찍어서 누군가에게 넘겨줬어요. 증거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부서진 장비들과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몰래 찍어서 누군가에게 넘겨줬어요. 증거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부서진 장비들과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주민들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단 경찰부터 불러야겠어요. 이장님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장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여전히 발뺌을 하려고 했어요.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분식집 장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뭡니까? 할아버지가 교복 입은 아이들의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죠? 우리 애는 분명히 사진 찍힌다는 말 한 적 없는데요. 다른 아주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몰래 찍은 거예요. 분식집에 있는 카메라로요. 할아버지가 부서진 촬영 장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명을 씌우지 마세요. 사장이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을 살펴보고 할아버지와 사장의 진술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며칠 전부터 저 분식집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 분식집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인형들이 너무 많았던 것, 손주 휴대폰에 이상한 섬광이 찍힌 것, 오늘 목격한 거래 현장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경찰관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물었어요. 이 사진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장이 계속 발뺌했지만 경찰관 중 한 명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잠깐,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사장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잠깐 후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 전과자입니다. 불법 촬영과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전과가 있어요. 주민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성범죄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 근처에 있었다고요?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서 분식집을 차린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에 주민들은 더욱 놀랐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온 거였나요? 분식집을 핑계로 아이들에게 접근한 거군요.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인형을 놓았는지, 왜 아이들에게 친절했는지, 왜 할인도 해줬는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놈. 한 아버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친절한 사장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진정시켰어요. 일단 조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분식집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색해야 할 것 같고요. 경찰관이 사장을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용기 내주셔서 큰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그제서야 주민들이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며칠 전 주민 모임에서 할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던 주민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장님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네요. 괜히 의심하신다고 몰아붙여서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할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할아버지는 주민들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된 게 가장 중요하죠.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대답에 주민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민수는 할아버지 곁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영웅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분식집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몰래 설치된 카메라들, 아이들의 사진들, 그리고 다른 성범죄자들과의 연락 내역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정말 큰일을 막으신 거네요. 할아버지께서 용기 내주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담당 경찰관이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민들은 분식집 앞에 모였습니다. 간판을 떼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인형들을 치우는 작업을 함께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어요. 맞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주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8장. 그날 저녁, 주민들은 분식집 앞에서 간판을 떼고 인형들을 치우는 작업을 함께 마쳤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텅 빈 상가만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민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꿈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민수가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계속 그 사장님한테 속았을 거예요. 그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할아버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자신이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는데.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 처음 분식집에 갔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인형이 너무 많은 것도 이상했고, 내 휴대폰에 찍힌 섬광도 이상했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행동이 어딘가 어색했어.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할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어른이라도 조심해야겠어요. 그래. 하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대부분의 어른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다만 조심하는 건 필요하지. 할아버지는 민수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곧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경찰관은 거실에 앉아서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분식집을 수색한 결과 정말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몰래 카메라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고 아이들 사진도 수백 장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다른 성범죄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팔고 사는 조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하네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자백했습니다. 출소 후 신분을 숨기고 일부러 학교 앞에 분식집을 차린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말이죠. 인형들도 그런 목적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서 경계심을 풀게 만든 거죠.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며 할아버지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용기 내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니? 할아버지가 위험할 뻔했잖아요. 그 나쁜 사장님이 할아버지를 다치게 했을 수도 있었는데. 민수는 걱정과 고마움이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할아버지는 민수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도 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 다행히 큰일이 안 났구나.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여러 주민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안전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는 뿌듯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도 조심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착해 보여도 진짜는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상한 느낌이 들면 어른들에게 말하고. 네.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아이들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가게가 될 예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마음 편히 민수와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용기를 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 할아버지와 민수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동네는 다시 평화로워졌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따뜻한 오후였습니다.